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도미넌스는 하락을 했고, 이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의 상승, 그럼 이 반등을 찐반등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틀 동안 비트코인이 좀 힘없는 반등을 하는 모습이죠. 이것을 저는 찐반등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이 추세선은 21년 두 번의 고점에서 발생된 추세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 다들 기억하시죠? 해당 추세선의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은 지지 구간이 됐고, 비트코인은 이 추세선을 5번 지켜주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선마저 돌파를 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죠. 우선 저도 좀 동일하게 생각을 했고,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100K에서 잡았던 숏포지션을 전량 익절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좀 다시 숏포지션을 좀 진입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텔레그램에서 먼저 좀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왜 이 상승이 찐반등이라고 생각을 하지가 않냐면, 다른 부가적인 것들을 봤을 때 이 상승 돌파가 페이크 무빙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다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봐야 됩니다. 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알트코인들이 좀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고 있는 거,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의 반등을 의심을 하게 되는 근거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22년도부터 비트코인 불장이 이어지면서 쭉 우상향을 했죠. 그런데 처음으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상승 추세선이 무너졌다.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한 상황에서 다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단순히 되돌림이라고 봐야 되고, 해당 추세선을 다시 맞닿게 되면은 저항이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발생을 할 것 같다. 이게 제가 최근 영상과 텔레그램에서 계속 언급을 드리는 내용이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번에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하락을 했죠.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저번 영상에서 이런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발생을 했고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국 이 패턴이라는 게 사람들이 눈치 싸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 차트 패턴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낮아지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방향성이 나왔을 때 그 방향성을 따라가면서 강한 거래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종료가 될 때는 해당 방향으로 강하게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게 특징이다. 그러면 이게 찐반등이라면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돌파를 했을 때는 강한 매수세를 동반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순간에 제 숏 포지션은 좀 익절이 완료가 되었지만 롱 포지션 스위칭을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이런 약한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되돌림을 준다. 만약 해당 패턴을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발생을 했으면 원웨이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힘없이 패턴을 뚫어버렸을 때는 되돌림을 줄 것 같아서 이제 무포지션 상태로 조금 지켜보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 결국엔 정말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을 하려면 결국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동반한 상승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도미넌스는 하락을 했고, 이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의 상승, 그럼 이 반등을 찐반등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만약 찐반등을 할 거였으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그리고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와주어야 했다. 그리고 이 테더 도미넌스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정말 진리도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코인 시장의 황금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와 좀 반대로 흘러가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 추세선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이 150K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려면 결국에는 이 추세선을 좀 이탈을 해야 된다. 다만 이 추세선을 지켜주게 되면 결국 비트코인은 하락을 할 거다. 이게 제가 거의 한 달 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역사적으로 이 상승 추세선에 닿았을 때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발생을 했고, 지금도 이 상승 추세선에 닿아 있다. 그리고 여기서 주봉 기준 상승 다이버전스가 강하게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를 뒷받침을 해주는 게 이 4시간봉, 이 상승 추세선에서 발생이 된 이 테더 도미넌스의 역회된 숄더 패턴, 그리고 이 패턴을 돌파를 해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넥라인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평균적으로 역회된 숄더 패턴이 발생을 하고 돌파 후 리테스트, 그리고 바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돌파를 한 상황에서도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거라는 관점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불장이 종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죠. 지금처럼 정말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서 테더 도미넌스의 거래량도 낮아지면서 횡보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 그리고 비트코인의 하락이 발생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테더 도미넌스 넥라인 위에서 횡보하는 지금 이 패턴도 하락쇠기형 패턴이죠. 이 하락쇠기형 패턴도
하락의 힘이 약해지다가 결국은 상승 돌파를 하는 상승 암시형 패턴이다. 그래서 넥라인 위에서 이 패턴을 보여주는 것은 단기간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이 패턴을 돌파를 하고 트레이더 도미넌스의 상승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패턴이 아무리 길게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1월 내에는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1월 내에는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승이 해봤자 이런 상승세기형 패턴을 만들어주는데 그칠 것 같아요. 만약 이런 패턴을 보여주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하는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이 오르기는 하겠죠. 다만 그 기간을 저는 그렇게 길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상승세기형 패턴을 안 보여주고 그대로 하락시켜버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아래서 알트코인 롱포지션을 좀 준비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언제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라서 저는 비트코인 숏포지션만 좀 들고 가볼 예정이고요. 비트코인 월봉을 봤을 때 저번에 제가 비트코인 월봉이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그리고 신고점 갱신 후에 음봉 마감이 됐을 때마다 하락장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보면 1월봉이 양봉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결정된 게 아니죠. 이게 결정이 되는 순간은 2월 1일에 결정이 되는 거고, 저는 만약 비트코인이 이 상승 관점으로 바라보려면은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 캔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노란색 박스 위에서는 마감을 하는 한 105K 뭐 이런 식으로 캔들이 이 위에서 양봉 마감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상승 가능성이 좀 생긴다라고 볼 것 같거든요. 다만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는 게, 월봉 볼린저 밴드를 보면 밴드를 찢고 나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하락이 발생,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높은 확률로 다음 이 밴드의 상단을 뚫지 못합니다. 이 볼린저 밴드 내에서 더블탑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가 단순히 이 상단에 도달하면 숏, 그리고 하단에 도달하면 롱,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밴드를 찢고 나서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올 때, 이때 밴드의 상단에서는 높은 확률로 저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닿을 때마다 하락을 하는 게 아닌 찢고 난 이후에 더블탑 패턴을 보는 게 오히려 이 볼린저 밴드를 높은 확률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3월에 한번 찢고 나서 하락, 그리고 5월에 양봉이 찍혔을 때도 하락 관점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확장의 패턴이 진행이 되는 이 횡보가 있을 거다라는 관점을 낼 수 있었던 것 중에 핵심적인 근거도 이 볼린저 밴드였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 이 밴드의 상단을 찍고 난 이후에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밴드의 상단을 도전하러 가고 있지만 저는 이 밴드를 뚫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최대 되돌리면 100K이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는 저항이 강하게 발생하는 구간이라서 이 전고점을 뚫는 상승은 사실상 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으니까 숏건전이 좀 폐기가 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만약 강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상승이 나왔다면 저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봤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지 않았죠. 저는 이 패턴의 돌파는 오히려 좀 매수를 꼬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낚시 같아요. 이론상 가격이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고 되돌림을 주게 되면 여기서는 지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락 추세가 종료가 되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분석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내려가고 있고 테더 도미넌스의 하락세경 패턴, 그리고 이 거래량이 안 실린 이 상승 돌파를 저는 좀 신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좀 매수 꼬시기 용도의 상승 돌파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자리에서는 좀 다시 한번 숏 포지션에 좀 진입을 한 상태이고요. 제 관점상 아마 높은 확률로 21년도에 발생했던 이 상승 추세선, 이 5번의 지지가 발생이 되었던 이 상승 추세선은 이제 곧 좀 이탈을 하는 무빙을 보여주지 않을까. 늦어도 한 1월 내에는 이런 무빙이 좀 발생을 할 것 같다라는 관점을 아직 가지고 가고 있고요. 만약 상승 관점으로 보려면 뭐 테더 도미넌스의 넥라인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이 비트코인이 상승 채널을 뚫어버린다든지 최소한 이런 근거는 있어야 상승 관점을 그때 볼 듯해요. 그래서 아직 저는 하락 관점을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자리까지 올려버려도 저는 하락을 볼 것 같거든요. 여기서 올린 이후에 월봉이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저는 이 상승 채널까지 되돌림을 주는 게 오히려 이제 숏 포지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숏타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자리를 줄지는 저는 좀 미지수여서 일단 이 상승 채널을 돌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비트코인 매수 계획이 없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비트코인 실시간 관점은 텔레그램 방에 매일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 다들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에 입장하셔서 매일 실시간 관점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